안녕하세요. 네, 최종인 원장입니다. 12장 과도 현상 하겠습니다. 앞으로 12장, 13장, 2장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과도 현상은 뭘까요? 우리가 과도기 들어보셨죠? 우리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 과도기 이렇게 하잖아요. 뭐예요?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시기, 과도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도 현상도 우리가 초기값에서 최종값으로 변하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과도 현상이라 하는 거예요. 보면 정의는 재미가 없어요. t는 0의 시간 기준으로 해서 t는 0에서 어떤 상태의 변화가 발생한 후에 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전압이나 전류의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초기값이 있고 최종값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과도기예요. 한번 제가 앞에서 2장에서 혹은 3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3장에서 뭘 했냐면 교류입니다. 교류 RLC 직렬이나 병렬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 이번 장에서 공부해야 될 것은 뭐다? 직류입니다. 직류 RLC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류에서 있죠. XL이라는 게 있습니다. XL은 오메가 크기만 나타내서 오메가 L이고 2파이FL입니다. 그 다음에 XC라는 게 있죠. 뭐다? 오메가 C분의 1이면서 이 값은 2파이FC분의 1이죠. 교류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직류로 넘어올게요. 우리 직류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주파수가 0이란 거. 주파수가 0. 그러면 우리가 XL과 XC에 주파수 0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제가 2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3장에서도 보세요. 직류에서 F에 0을 대입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와요? XL은 0이 나옵니다. 0. 그 다음에 XC 주파수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0분의 1은 얼마요? 0분의 1 얼마? 0분의 1은 0분의 1의 0.00000분의 1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만, 1000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 뭐다? 0분의 1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직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XL이 직류에서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다? 얘가 저항 성분이죠.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입니다.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이 0이다. 이것은 뭐다? 단락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대다. 뭘까요? 단락의 반대는 뭐다? 개방입니다. 개방. 결국 최종적으로 XL은 있죠. 직류에서는 단락 상태, 쇼트시킨 상태, 그냥 연결해버린 상태, 저항값이 0인 상태예요. 그 다음에 직류에서 콘덴서 있죠. C값, 이것은 개방시킨 상태, 선을 끊어버린 상태,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여. 지금 직류에서 RL이에요. RL에 직류입니다. 이렇게 V를 인가했어요. 그리고 R이고 얘가 오메가 L입니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를 봐요. 그러면 뭐라 그랬죠? 오메가 L 값이 직류를 연결했을 때 단락 상태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쇼트시킨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전류는 뭐다? R분의 V. 아유, 너무 쉽죠? 이 결과를 대입시키면 I는 R분의 V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RC 직렬 이렇게 하고 얘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V를 가면 여기 우리 전류가 어떻게 돼요?
뭐라 그랬어요? XC는 개방 상태입니다. 즉 얘는 끊어진 상태요. 끊어진 상태. 얘가 지금 똑같이 X표를 쳤지만 얘는 단락 쇼트시킨 상태.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고 얘는 직류해서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럼 이때 전류는 얼마가 돼요? 전류는 0A가 된다는 겁니다. 야, 이것만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요까지만 보면.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전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전류는 R분의 V래요. 이렇게 R분의 V가 되고 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가 된다? I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는 겁니다. 0. 예, 이렇게 볼게요. 얘는 R분의 V가 되고 얘는 0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당연한 걸 왜 할까? 약간은 좀 더 복잡한 게 있겠죠? 뭐냐?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과도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 이 부분을 확대를 시켜봐요. 이 부분, 여기까지 오는 구간을 확대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자,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확대를 시키면, 처음부터 R분의 V가 되는 것이 아니고, 0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R분의 V가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0.1초가 될지 0.01초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눈에 보이거든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과정상에서 이런 것을 거쳐서 이런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T고 I 0이죠. 0. 0인데 뭐다? 요 구간을 확대시켜 보니까 어떻게? 요 구간 이렇게 확대시켜 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0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더 거쳐서 증명하고 공식을 조금 숙지를 하시고요. 이렇게 결론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나머지 공식 하나, 그거 중요한 거 딱 외우시면은 이번 장에서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진짜 중요한 개념은 얘들이에요. 네, 그냥 볼게요. 이런 것이 과도현상이고 첫 번째 지금 R의 직렬회로 합니다. 보세요. R의 직렬회로를 해석을 하는데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실 건데 첫 번째는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듣기도 싫죠? 미분도 싫은데 거기에다 방정식까지 붙었습니다. 미분 방정식에 의한 해석이 있고 그나마 조금 반가운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라플라스 혹은 영라플라스 요 부분이에요. 근데 라플라스 변화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조금 친근하실 거고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제가 설명하기도 그렇고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좀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라플라스 변환에 의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해도 풀려요. 네, 그래서 제가 요 라플라스 변환, 영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걸 라플라스, 영라플라스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최종적인 그 공식만 외워두시면 돼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 이 공식이 하늘에서 뚝 하면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 공식이 나오는 이 식이 나오는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지 이것을 반드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도출하는 그 답만 좀 식만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R의 직렬회로요. R의 직렬회로에 직류전압
2를 가했습니다. 예. 직류전압 2 가했고 여기에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를 해서 이렇게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때 흐르는 전류가 지금 여기서도 설명 대충 드렸지만 이때 흐르는 전류는 고정된 값이 아니고 이렇게 변하는 값들이에요. 변하는 값.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소문자를 씁니다. 소문자. 변하지 않는 값은 대문자를 쓰고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소문자를 써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이고요. 여기에 인덕턴스 L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배웠던 키르요프의 이 법칙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인간 전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예요? IT가 흐르니까 옴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걸린 전압 VR은 RIT가 되죠. RIT. 인덕턴스 L에 걸리는 전압은 뭐예요? 얘는 우리가 앞에서 교류에서 했습니다. 뭐다? L DT분의 DIT. 이것이 VL입니다. VL. 그러면 키르요프의 법칙에 의해서 뭐다? E는 뭐 이전압 플러스 이전압이죠. 뭐다? RIT 플러스 L DT분의 DIT. 예.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냥 팔짱 끼고 하시면 돼요. 꼭 이거 하지 마세요. 어려우신 분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IT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인데 라플라스 변하면서 말씀드렸죠. 좀 더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라플라스로 하고 라플라스 계산한 다음에 이제 영라플라스로 정리를 다시 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그 앞에서 라플라스 하면서 실미분 정리라고 했습니다. 실미분 정리. E는 어떻게 돼요? 상수는 S분의 2입니다. S분의 2. RIT는 IT를 R은 상수니까 변화먹고 IT를 IS. L DT분의 D는 뭐예요? L DT분의 D는 S. IT는 IS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구하느냐? 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구하자고 하는 목표는 이 IT요. 흐른 전류요, 전류. 그럼 요거 타면 지금 우리가 IS를 한번 구해 볼게요. 보세요. IS로 묶습니다. 요 부분을 IS로 묶으면 R 플러스 LS죠. R 플러스 LS는 S분의 2가 됩니다. IS 어떻게 해요? IS는 S분의 2에 요거 넘어가죠. R 플러스 LS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정리를 했는데 뭐요? 영라플라스 변환을 해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 것을 영라플라스 변환은 합니다. 영라플라스 변환하면 이건 또 어떻게 영라플라스 변환해요? 11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다? 얘 뭐요? S분의 A 플러스 뭐 R 플러스 LS분의 2 이런 식으로 뭐다? 헤비사이드의 높이죠. 헤비사이드의 부분분수 전개법에 의해서 영라플라스 변환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방법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한번 미리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요. 분모 분자에 L분의 1을 곱해요. L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러면 IS는 뭐가 돼요? L분의 2에 L분의 1하면 얼마? S에 S 플러스 L분의 R이 되죠. 이 상태에서 영라플라스 한번 해볼게요. 얼마? S분의 A 플러스 S 플러스 L분의 R분의 B. A는 어떻게 해요? A는 남의 거 S 플러스 L분의 R 분의 L분의 2. S를 뭐로 보내요? A 밑에 있는 분모가 0이 되려면 S에 0을 대입합니다. 0을요. 그럼 A가 어떻게 돼요? A는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약분되니까 R분의 2가 됩니다.
B는 어떻게 돼? B는 요거 S분의 L분의 2에 S 대신에 B 밑에 있는 분모가 0이 되려면 뭐다? 마이너스 L분의 R을 대입해요. 그럼 어떻게 S 대신에 마이너스 L분의 R 대입하면 마이너스 R분의 2 이렇게 나오죠. B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결과만 기억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대입을 합니다. 보세요. IS가 구하니까 뭐다? S분의 A가 뭐요? R분의 2 플러스 B가 얼마요? 마이너스 R분의 2죠. S 플러스 L분의 R 분의 마이너스 R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얘를 용납 플러스 했다. 용납 플러스 IS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세요. S분의 R분의 2는 용납 플러스 하면 얼마? S분의 R분의 2는 S분의 1이 1이니까 R분의 2죠. R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의 R분의 2에 S 플러스 L분의 R은 뭐가 된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왔지만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영납 플러스 변환해서 구한 IT는 R분의 2라고 묶어보세요. R분의 2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된다. 이 식은 반드시 무조건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원래 이거 있죠. 좀 헷갈리실까봐 유도 안 하기도 했었는데 유도 안 하고 넘어가니까 왜 이렇게 되냐고 계속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고하실 분만 참고해 주시고요. 결과식 요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래 직렬입니다. 아래 직렬에 직류를 인가했을 때요. 직류를요.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R이고 L입니다. R이고 L이고 E면 여기에 IT라는 절고 흘러요. 그런데 그 IT가 뭐냐? 반드시 꼭 무조건 외우라고 했던 공식이 뭐다? R분의 2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란 공식이고 이게 보세요. 시간 T 있죠. 시간 T. 시간 T를 0에서 무한대까지 계속 변화시키면 그게 어떻게 나온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시간 T에 0부터 무한대까지 집어넣으면 이 값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교재에서 지금 라플라스 변환에 의한 유도를 이렇게 했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 미분 방정식에 의한 유도 있죠.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기전력 인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전력을 인가했을 때 이런 식이 나왔다까지 했어요. 그럼 이게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식만 외우면 안 되고요. 외우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뭐 구경만 하면 안 되죠. 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적으로 IT는 R분이 제가 몇 번 저하고 쓰다 보면은요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가요. 제 목소리 크기 때문에 IT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입니다. 여기에서 수학하고 좀 친하게 지내셨던 분들은 괜찮은데 좀 거리가 머셨던 분들은
라플라스 할 때부터 나왔던 요 놈 있죠? 익스포넨셜 E 있죠, 이거. 요 놈이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뭐냐? A, B, C, D, E. 영어에서 말하는 그 E죠. E인데, 읽을 때는 우리가 익스포넨셜이라고 읽습니다. 익스포넨셜을 읽고, 우리가, 보세요. 계산기로 두드리면 다 나와요. 제가 계산기 사용법에서 다 눌러놨고,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는데, E는 2.714예요. 2.714. 네. 이 값 자체가 하나의 숫자예요. 2에 마이너스 1승이 있습니다. 2에 마이너스 1승 하면은 이 값이 2.714분의 1이죠. 2.714분의 1 하니까 여기만 0.367, 뭐 0.367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1에서 얘를 빼요. 1에서 0.367 얼마면 빼잖아요. 그러면 0.632 정도 나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계산기로 두드리면 다 나오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혹은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 예. 이 값이 2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그럼 한번 봅니다. 보세요. 제가 이 식이 시간 t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키면은 이 값이 전체 전류 과도 현상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기전력을 인가했습니다. 이 전류가 흘러요. 그럼 초기값 t는 0일 때 어떻게 나와? t는 0일 때. t는 0일 때 it는 r분의 2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에서 t가 0이죠. C 땅 했을 때 그때 시간 t는 0일 때 땅 했을 때 그 순간 0은 얼마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승이죠. 0승. 모든 숫자 0승 얼마냐면은 모든 숫자의 0승하면 1이에요. 1. 그럼 얼마? 이거 0이 여기 1이죠. 1. 1만 해주라면 0이죠. 얼마? 시간 t가 0일 때는 0이 됩니다. 두 번째, t가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럼 어떻게 나와요? t가 무한대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면 1이 나옵니다. 이거 여기에 무한대를 집어넣어 보세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분의 r 곱하기 무한대. 그러면 익스포넨셜 L분의 R 곱하기 무한대분의 1. 이거 하면 0이 됩니다. 0. 1 마이너스 0 하니까 이거 할 때 얼마? R분의 2가 나와요. R분의 2. 뭐냐? 처음에 시간 t가 0일 때 얘가 0이었다가 최종값 시간 무한히 지났을 때는 이러한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를 더 해볼게요. 만약에 t가 세 번째 t가 r분의 l 값이면 t가 r분의 l 값이면 t가 r분의 l 값이면 어떻게 돼요? r분의 l 대입하면은 약분이 되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이 나왔죠.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얼마? 0.632가 나옵니다. 즉 세 번째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it가 0.632의 r분의 2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 값의 최종값 있죠. r분의 2 값의 63.2%가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0, 1, 2, 3, 4 계속 넣다 보니까 처음에는 0이었다가 나중에 이런 과정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원하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라플라스 할 때도 했습니다. 초기값. 초기값. 이 값은 뭐? 최종값. 혹은 목표값.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요걸 뭐? 과도현상. 이번 장의 주인공 과도현상. 이런 식으로 이 식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시험에 나오는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거 이해하셨으면은 그거 크게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봅니다. 우리가 R의 직렬회로에서 직류 전원을
인가했을 때가 있고요. 전원 투입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입을 했다가 제거할 때도 있겠죠. 그럼 지금 한 건 뭐다? RL 직렬의 전원 투입입니다. 인가를 했다는 거죠. 그림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해서 인가를 했습니다. 공식 어떻게 돼요? 이때 흐르는 전류 IT는 외울 분 벌써 외우셨을 거예요. 뭐다? 요게 2고요. 요게 R을 때 R분의 2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L분의 RT.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요 앞에 있는 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R분의 2. 요 앞에서 공부했지만 0.63이 R분의 2. 이 R분의 2가 앞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값이 뭐냐면 최종 값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값이 나왔다. 최종값.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마이너스 L분의 R.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이 이 회로의 특성을 결정짓는 값이요. 특성을 결정짓는 근입니다. 답이에요. 근답. 얘가 이 회로의 특성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파형이 뭐 이렇게 가느냐 아니 뭐 이런 식으로 가느냐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느냐 이걸 얘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특성을 결정해 주는다고 해서 특성근. 예, 특성 결정짓는 특성근. 그 다음에 특성근에 역의 절대값이 있습니다. 이 특성근에 역가 얼마요? 마이너스 L분의 R의 역은 얼마요? 마이너스 R분의 L이죠. 마이너스 R분의 1 역이죠. 역. 거꾸로 뒤집은 거. 절대값은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무조건 플러스. 절대값은 얘가 없어지는 거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정수라고 그래요. 시정수. 예. 특성근의 역의 절대값. 시정수는 우리가 타우라고 하고 단위가 뭐냐면 세커예요. 세커. 시간입니다. 시간. 앞에서도 한번 잠시 언급 드렸지만은 최종값에 제가 63.2 0.632 값 갖는 거 있죠. 여기 뭐다? t는 r분의 l 값이 되었을 때 최종값의 0.632가 되는 이것을 우리가 시정수. 최종값의 63.2%가 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정수의 단위가 무엇인가 하면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예. 시정수.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식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여기서 R분의 2는 최종값, 최종적으로 어떤 값이 되느냐. 마이너스 L분의 R 요 부분 있죠. 익스포넨셜과 T 사이는 요 부분이 우리가 회로의 특성을 결정짓는 특성근. 특성근의 역의 절대값 이 값이 우리가 시정수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최종값의 63.2%에 도달하는 시간.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더 보면 우리가 지금 제가 전원을 투입했을 때 이런 공식이 나와요. 근데 투입이 아니고 반대로 방전시킬 수도 있겠죠. 방전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붙여 있다가 얘를 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공급하고 있다가 얘를 이런 식으로 전원을 제가 이런 식으로 방전을 시켜요. 방전을 시키면 다른 부분은 타이가 없습니다. 요 부분이 있죠. 보세요. 방전할 때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R분의 2에 1이 없어져요. 1-가 없어집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가 돼요. 방전시키면. 기본 폼은 비슷합니다. 충전할 때는 1-가 들어가고 방전할 때는 1-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해보면 첫 번째 전류 IT는 R분의 2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이고요. 특성근은
마이너스 L분의 R입니다. 회로의 특성을 결정짓는 거. 시정수는 뭐다? 시정수는 최종값의 정상전류, 정상값, 최종값, 목표값 똑같은 거죠. 63.2%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시간. 그래서 시정수는 보세요. 개념을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정수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최종값이에요. 최종값. 뭐 R분의 2예요. R분의 2인 최종값인데 최종값에서 시정수는 뭐? 이 최종값에 63.2%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 부분이 이 값에 63.2%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은 지금 이렇게 도달하고요. 어떤 것은 지금 이렇게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 시정수예요. 타우 1이에요. 타우 1. 요 부분 시간이니까 시간 t니까 요 부분이 타우 1입니다. 그 다음 파란색은 뭐다? 63.2% 도달한 시간이 여기요. 타우 2예요. 타우 2. 그럼 시간이니까 타우 2가 타우 1보다 더 크죠? 시정수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정수가 큰 타우 2가 타우 2 얘가 뭐다? 과도 현상이 오래 간다. 더 오래 가죠. 얘는 금방 자주 왔는데 최종값 도착했는데 얘는 천천히 가면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오래 간다는 다른 표현으로 뭐가 하냐? 시정수가 클수록 과도 현상 오래 지속된다. 과도 현상이 뭐 천천히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얘가 내가 목표값이 이 값이요. 목표값이 이 값인데 이 값인데 이게 가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요. 엄청 이렇게 계속 가서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목표값에 도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완벽하게 목표값 도달하기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야 한 63.2% 정도만 도달해도 그냥 도달한 걸로 치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것이 익스포넨셜에서 온 시정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시정수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특성근, 그 다음에 시정수, 최종값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전류만 했는데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전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압. 그래요? RL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갔고요. E입니다. 했을 때 여기에 IT라는 전류가 흐른다 그랬죠. 그러면 IT는 R분의 2에 1-exponential-L분의 RT 란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말씀드린 최종값이면 특성근이며 특성근의 여기에 절대값이 시정수다. 해서 여기에 걸린 이제 VR 한번 볼까? VR은 그냥 오메 법칙이요. VR은 뭐예요? IR이죠. 그러면 R 곱하기 IT예요. RT는 R 곱하기 IT가 뭐다? R분의 2에 1-exponential-L분의 RT. 그러면 약분하니까 VR이 뭐예요? 2에 1-exponential-L분의 RT예요. 여기에 걸린 전압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E란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 L의 XL 값이 보세요. 최종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단락이라 그랬죠. XL 값이 0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얼마일 거예요? 처음에는 최종적으로는 0이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된다?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가요. 엄청 큰 값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2를 가했는데 이 2가 처음에는 여기에 다 걸립니다. 왜? 처음에 이 값이 무한대니까. 그 점점 얘가 무한대에서 점점 줄어서 0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이 2가 어떻게 처음에 여기 걸렸다가 이제 분배돼서 최종적으로 2가 여기에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증가하는 거 있죠. 증가하는 거. 증가하는 거보다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증가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식이 성립되고요. 감소하는 것 있죠. 감소하는 거. 감소하는 건 그냥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1 마이너스가 없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가하는 것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우리가 이런 것처럼 있죠. 요것은 증가하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얘가 없이 그냥 1 마이너스가 없는 이것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VR에 걸리는 것은 처음에 VL에 모두 걸렸다가 L에 모든 전압이 걸렸다가 R에 모든 전압이 걸리게 뭐다? VR의 전압은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VL은 어떻게 돼요? VL은 감소하니까 대충 폼은 예상되시죠? 보세요. VR은 L DT분의 DIT 해서 이 식에다가 IT의 값을 집어넣어서 하셔도 되는데 키루요프 법칙 있죠? 뭐 전체 인가한 전압은 VR 플러스 VL이요. 따라서 VL은 E 마이너스 VR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E는 뭐다? E. VR 뭐예요? VR은 E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분의 RT. 그럼 어떻게 돼요? E 마이너스 2에 하니까 뭐? 예. E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는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분의 RT 하니까 요 E 붙죠.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분의 RT. 뭐요? 예상했던 것처럼 VL에 걸리는 전압은 1 마이너스가 없죠. 즉 이렇게 감소하는 파형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예. 이게 개념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직류에서는 엑셀은 처음에 무한대다가 나중에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처음에 0이다가 나중에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결과값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1 마이너스가 있다. 1 마이너스가 있다. 그거는 증가하는 거. 1 마이너스가 없다. 그것은 감소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기전력 제거입니다. 앞에서 한 거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보세요. R의 직렬회로에서 기전력 제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R의 회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회로가 어떻게 돼요? 앞에서 이런 식으로 기전력을 인가한 앞에서 한 공부한 그 회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전력을 제거했다는 것이 얘를 이렇게 하는 이렇게.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뭐냐? 얘는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죠. 그래서 기전력을 인가했을 때 여기에서 인가한 에너지를 L에서 축적을 합니다. 축적했다가 이렇게 타면 뭐예요? 방전을 하는 거죠. 방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전류가 IT가 자 보세요. L에 축적된 에너지가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L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전하니까 이 전류는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이런 그림, 감소해서 결국은 0이 될 겁니다. 따라서 흐르는 전류는 감소하는 것, 점점 0이 되는 거. 어떻게? R분의 2에 0이 되는 건 뭐예요? 1 마이너스 없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된다. 여기에서는 뭐다? 최종적으로 시간이 무한대로 흘렸을 때는 이 전류는 0이 됩니다. 0. 근데 특성근과 시정수는 같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충전을 해서 최종적으로 0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뭐 R분의 2가 될 것인가 그것을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전력 재가면은 L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전하면서 점점 0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폼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은 교재 보시면 RT는 R분의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되고요. 기전력 제거 특징 전류는 R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되고 특성근은 마이너스 L분의 뭐 시정수는 앞에서 했죠. 여기 T에다가 R분의 L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이 되죠. R분의 T에다가 R분의 시정수를 대입하면요. 이 값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0.6368이 되는데요. 368. 뭐다? 방전을 합니다. 방전을 하면 최종값이 0이죠. 이 값에 36.8%. 여기에 최종 R분의 2에 이 값에 36.8%. 그럼 얘가 밑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36.8%니까 이 값에 36.8%니까 이 최종값에 여기서 최종값으로 치면은 63.2%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정수 값을 대입했을 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하면 0.368%. 뭐? 초기 전류의 이 값에 36.8%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시간, 시정수는 똑같이 R분의 L이에요. 그러니까 기전력을 인가했을 때는 최종값 이 값에 63.2%고요. 기전력을 제거했을 때는 이 값에 63.2%인데 최종값 우리 R분의 2에 비교했을 때는 36.8%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공식이 좀 생소한데 실제 시험에서 출제 비중도 꽤 높고요. 몇 가지 공식만 조금 정리해 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감 딱 잡는 순간 반가워지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딱딱 따산 에듀